아,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바쁘더라고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속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쟁걸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종종종종 걸음인 거예요. 최근에 보면 본인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대응 안 합니다.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뭐 김경수, 임종석, 뭐 김부겸 뭐 떠들어라. 아유 나는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뭐 그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내 앞길을 막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어제 그저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법 나는 2심 걱정 안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5월 안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선거법 걱정하지 말고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선거 준비해서 이기자. 저는 이거를 지지자들한테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은 뭐 또 보니까 뭐 유튜브도 당 공식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요. 뭐 각종 뭐 특보단들 뭐 임명장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거 받아가지고 페북에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는 마이웨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경수 전 지사하고도 뭐 회동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얼마나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를 지금 민주당의 이 체제에 대해서 균열을 내겠습니까? 그냥 뭐 통합 횡보하는 것처럼 오히려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대선 행보가 지금 탄탄대로일까요? 저는 일단 김어준 유튜브에 나갔다는 사실부터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어준 유튜브는 정상적인 제정신 박힌 정치인이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된 그 전에 그 개헌 후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뭐 암살 지시, 북한 군복, 이런 터무니없는 그 컨스피러시, 음모론, 가짜 뉴스를 국회에 와가지고 버젓이 이야기했던 김어준 아닙니까? 그 김어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음모론 김어준. 외국에서 음모론을 말하는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 사람으로 안 봅니다. 거의 벌레 취급합니다. 사회의 암적 존재죠. 암적 존재예요. 100만을 가지고 있건 200만을 가지고 있건 그런 사람들 근처에 가는 정치인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물론 트럼프는 예외죠.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음모론 유튜버인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갔다? 음모론이나 거짓말 구애받지 않겠다. 나는 나의 팬층, 김어준의 팬층하고 딱 겹치니까 나의 팬층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뭐랄까요? 정치인으로서는 후한무치한,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후한무치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거길 나간 게 그만큼 저는 절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실제로는 오늘 여론조사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네네. 요지부동이에요. 어느 수치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를 해야 되고 재판은 가까워 오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표를 일단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한 발언들도 잘 살펴보면, 아니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뭐 대법원장 위에 있으니까 아니 대법원쯤이야. 세상에 어떤 피고인이, 어떤 피의자가, 어떤 피고인이 내 재판 대법원 판결은 5월 안에 안 나온다, 이런 말을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요, 그러니까 뭐 절차적인 그럴 이야기를 하던데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그러니까 거 자기가 아니에요. 재판 지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재판 지연하지도 못하고 2심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공판 한 번도 없이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중 심리해가지고 정말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대법원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접을 해야죠. 그러면 무슨 두 달이 안에 안 나옵니까?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하려면 합니다. 집중 심리해야죠.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빨리 하라고 했던 대법원에 대해서 니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도가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만만디 여유만만이 아니고 사실은 절박한 마음의 토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김경수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뭐 조만간 임종석, 김부겸도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강한 경쟁자 중 한 명인 김동연 지사는 만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김동연하고는 감정이 많이 상했을 예, 겁니다. 예. 유시민 얘기를 들으면 뭐 이재명한테 붙어서 경기지사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한테 유화적이고 손을 내밀 때는 본인이 뭔가 위기감을 느낄 때였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여유 있게 나는 자신만만 대선 행보를 한다라고 지지자들한테 보여주지만 내심으로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동연은 안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김동연의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 팀들이 많이 끼어들었죠. 이재명의 그 측근들이나 이재명 관계자들이 그 캠프 선거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중에 김동연 경기지사 쪽으로부터 이재명 쪽이 사실상 거의 축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된 거에서 감정이 매우 상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김동연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계가 되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 지지도가 만족스럽지 않겠어요? 예.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 좀 보시죠. 예, 일단 기본부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인용 기각이 보면 인용이 거의 비슷해요. 58이니까 인용되어야 한다. 즉 파면되어야 한다. 58인데요. 60 언저리에 계속 그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그대로고 제가 보합세라고 위에 써놨는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도 신뢰한다가 54인데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거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0%가 넘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저 정도 숫자라는 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지난주보다 올랐냐 지난주보다 떨어졌냐 이 플러스 표시거든요. 마이너스 2인데 저건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인 네, 거기 네. 때문에 사실상 변한 게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당 지지도도 변한 게 없습니다. 동률이거나 국민의힘이 약간 높거나 변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자기 대통령 적합도인데 이재명이 30 언저리에서 요지부동입니다. 한 1, 2%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요. 이재명 32, 김문수 13, 오세훈 8, 홍준표 5, 한동훈 4 그리고 그 뒤에 1, 2들 쭉 있는데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붙였을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 앞서는 정도 이것도 역시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권 교체와 재창출도 교체가 50, 재창출이 40인 이 숫자가 거의 한 달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온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어쩌면 이재명 쪽으로 무르익고 붙어야 되는데 요지부동인 거죠.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표가 결집된 건 윤석열 대통령 쪽이었죠. 그 최근에는 20대까지 그쪽으로 20대, 30대까지 그쪽으로 더 결집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도 40%가 네. 넘는 숫자 물론 뭐 튀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면서 여론에서 아니 탄핵이 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된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여론 숫자가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 교착 상태, 보합세 이 상태가 지금 한 달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이 국민 여론의 변동이 없는 없어요. 없는 것도 참 특이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은 게 지금 문통과 지금 문통하고 한겨레가 아마 시리즈로 인터뷰가 나올 것 같죠? 네, 네. 문통과 김경수 즉 친문 쪽으로부터 펌프업, 버프를 좀 받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고 문통과 김경수 전 솔직히 말해서 그 두 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까놓고 말해서 두 분의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이재명의 의도를 잘 읽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의도를 누구보다 뻔하게 읽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럴까요? 술을 잊고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냥 바보처럼 어버버버 하다가는 그냥 정말 바보 취급 당하죠. 바보 취급 당할 거고 한두 번 봤습니까? 써먹고 땡 하는 그런 걸 한두 번 본 건 아닐 텐데 아마 뭐 절박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절박할 이유가 있을 거고 김경수도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을 거고 차차기까지를 포함한 뭐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하면서 어쨌든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매우 강조하셨더라고요.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뭐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간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는 동일한데 과연 그 안에 방법론에 있어서 그럼 누구로 정권을 가져오실 것인가가 아직도 합의가 안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으로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당헌 당규를 자기를 위해서 바꾸고 자기를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이건 거의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합의는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포퓰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정권 교체입니까? 더 악화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을 뭐 문통이 뭐 굳이 내놓고 크게는 안 한다라고 읽어주면 뭐 좋게 읽어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전략 전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